여러분, 오늘 영상을 보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보여드릴 내용은 다소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진실들이에요. 20년 넘게 지방흡입을 해오면서 정말 많은 케이스를 봤는데요. 가장 안타까운 건 더 많이 빼달라 이렇게 요청하셨다가 후회하시는 분들이에요. 사실 많은 분들이 지방흡입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많이 빼면 뺄수록 좋다. 3000cc, 5000cc 빼야 효과가 있다. 이런 생각들.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여성 평균 신체 조건인 키가 162, 몸무게 한 57kg, BMI로 따지면 한 21.7, 체지방률 한 27에서 한 30% 기준에서 이 복부에서 1500cc, 팔 같은 경우에 한 400cc, 양쪽 팔 합치면 한 800 되겠네요. 허벅지에서 순수지방이 한 1000cc만 제거를 해도 굉장히 큰 변화가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왜 계속 더 양을 더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왜 광고에서는 이 과장된 수치들이 난무할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실제 부작용 사례들의 영상을 보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절대로 놓쳐서 안 되는 이 진실들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뿅! 이분 보면 팔에 지방흡을 얼마나 많이 빼달라고 그랬겠어요. 지금 와가지고 재수술을 해달라고 오셨는데 제가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이 재수술해서 좋아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팔을 폈을 때는 그래도 그렇게 많이 울퉁불퉁해 보이지는 않는데 팔에 힘을 딱 주는 순간 이게 울퉁불퉁해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너무 얇게 뺀 거거든요. 지방 퍼센트로 따졌을 때 3%, 5% 되는 이 육체미 선수들에게는 적합한 내용이겠지만 예뻐 보이고 싶은 그런 여성분들에게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너무 많이 빼서 망가진 거예요. 재수술도 안 돼. 너무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뽑으면 이게 좋은 것 같지만 지금 잘했다라고 지금 한 것 같은데 내가 볼 땐 전혀 잘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팔이 얇아 보이는 것까진 좋아. 그런데 지방흡입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느냐.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자동차가 문짝 한가운데 이렇게 푹 들어갔다. 그러면 그 문짝을 전체를 다 칠을 해야지 거기 이렇게 푹 들어간 데만 칠을 하면 안 되잖아요. 티가 안 날라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깨 라인 밑에는 갑자기 확 얇아지고 여기는 그대로예요. 이게 무슨 치즈 배 먹은 것도 아니고 푹 들어가가지고 팔은 얇아요. 근데 여기는 두껍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핀치 테스트를 해가지고 저 정도 되면 거의 피부만 남겨놓고 지방은 싹 다 뺐다는 얘기인데 저렇게 빼면 안에 근육이 다 보여요. 지금 추수를 하자마자 영상이기 때문에 지방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안에 투메센트 솔루션까지 다 남아있는 상태에서 저 정도거든요. 그러면 3달 정도 지난 다음엔 큰일 날 일인 거죠. 왜냐하면 재수술이 가능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재수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빼려다가 보면 이렇게 피부 표층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피부 표층으로 가면 스포츠 머리 이렇게 깎듯이 빤빤하게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바리깡으로 이렇게 하는 거다 보니 눈으로 보면서 하니까 이게 가능해요. 그리고 기계가 이렇게 널찍한 걸 이렇게 쓰잖아.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데 근데 예를 들어서 코털 가위로 이거를 잘라가지고 판판하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아마 20년 된 미용사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보면서 하는 것도 힘든데 지방흡입은 어떻게 해요? 피부가 있으면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런데 울퉁불퉁한 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피부의 표층은 좀 남겨놓고 안쪽 깊은 데를 뽑는 게 원래 교과서적인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피부 표층에 지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지방을 걷어낼 수 있냐 없느냐 이건 선생님들의 실력이죠. 근데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이 저렇게 수술을 한다 저렇게 결과가 나와요. 다 재수술을 해야 되는 케이스예요. 이런 분들 너무 많아요. 저분은 그래도 재수술 해드릴 수는 있어. 그러니까 저렇게 쫙 잡아당겨가지고 파이브로시스가 이제 생긴 건데 파이브로시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는 보통 이렇게 바이오본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저것도 안에 흉터가 너무 많이 생기게끔 수술을 해서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둬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안 좋아지는 경우는 여러 가지 치료들을 통해서 또 좋게 해야죠. 근데 이제 표층으로 너무 많이 가고 너무 많이 빼려다 보니까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방흡입의 양을 굉장히 많이 뽑는 것이 좋아 보이고 굉장히 수술을 잘하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지방흡입 수술을 잘하는 분이 훨씬 많이 뽑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아무나 많이 뽑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스킬이 좋아야지만 가능하고, 스킬이 적은 분들은 예를 들어서 2시간 동안 뽑았는데도 지방을 요만큼밖에 못 뽑아요. 그런데 무조건 많이 뽑는다라고 좋은 건 아니에요. 욕심을 내서 팔도 하고 등도 하고 배도 하고 허벅지도 하고 한꺼번에 다 하는 수술, 이거는 투메선트 양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너무 많은 양이 빠지다 보니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지방 흡입 양이 뭐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범위가 넓어지면 굉장히 위험해지고, 한 군데에서 뽑을 수 있는 최대한의 많은 양을 뽑는 건 피부의 탄력도를 보고, 그 탄력도가 뒷받침이 될 때는 가능하지만 또 탄력도가 뒷받침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또 많은 부작용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방 흡입은 실제로 투메선트 용액을 넣으면, 예를 들어서 1000cc를 넣었다 그러면 반 정도, 500cc 정도 뽑으면 수술을 그만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교과서적인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뭐 500밖에 안 뽑진 않아요. 더 많이 뽑죠. 훨씬 많이 뽑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제가 하는 기준은 모양이 만들어질 때까지 뽑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수술 전에 이렇게 만들어야지 라는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그 계획대로 성취가 됐을 때 수술 그만두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음파 기계 저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초음파 기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피부가 있으면 깊이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눈으로는 피부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피부와 근육 사이에 얼만큼의 지방이 있느냐라는 걸 측정할 수 있는 좋은 툴이에요. 그런데 꼭 해야 되느냐? 그거 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얘기 할 수도 있죠. 그냥 손으로 그냥 잡아보면 지방이 이만큼 있네요 라는 거를 이미 다 아는데 그걸 굳이 봐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있지만 그 용도로 쓰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로 사용합니다. 특히 임신을 했던 분, 초음파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복근 2개가 생기게 되는데, 복근이 이렇게 벌어지고 가운데는 복근이 없고 그냥 얇은 막만 있어요. 그러면 지방 흡입을 할 때 그렇게 된 줄 모르고 수술을 하면 막 이렇게 하다가 잘못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고 확인하고 수술하는 게 필요하다. 안전을 위해서, 특히 복부 지방 흡입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하다. 임신 안 하셨던 분들은 그다지, 또한 탈장이 있는 게 의심이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초음파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핀치 테스트는 수술 전에도 할 수 있고 수술 중간에 할 수도 있고 수술한 다음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핀치는 다시 말하면 꼬집는다, 핀치, 꼬집어서 이렇게 보는 건데 그냥 손으로 잡아요. 그런데 이렇게 잡은 거하고 이렇게 잡은 거하고 다르겠죠. 그래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잡았을 때 내가 이만큼이 잡혔었는데 수술하고 났더니 요만큼밖에 안 잡히네 라고 되면 수술의 결과가 여기서 이만큼이 빠진 거가 되겠죠. 이게 수술을 하는 중간에도 계속해서 해봐요. 이만큼 빠졌으니까 됐네. 아직 안 됐네. 좀 더 해야 되겠다. 왼쪽은 이만큼 잡히고 오른쪽은 이만큼 잡히고, 오른쪽에 맞춰야겠네. 더 뻐해. 이렇게 해서 맞춰요. 이걸 꼬집기 테스트, 다시 말해 핀치 테스트라고 하죠. 수술 전후, 수술 중간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테스트입니다. 사실 손으로 하는 것보다 저는 눈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상하는 방법이 있고, 나만의 노하우라고 이건 너무 안 돼 이런 거 가르쳐주면 너무 심해. 그럼 고도 비만인 분들 아무래도 지방이 많겠죠. 이런 분들 한꺼번에 많이 빼도 될까요? 이건 또 다른 이야기예요. 대용량 지방 흡입은 단순히 많이 뺀다가 아니라 정말 계획적으로 나눠서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서 지방 흡입을 하는 방법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대용량 지방 흡입은 단순히 많이 뺀다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나눠서 잘 할 필요가 있어요. 체중을 감량하는 과정 속에서 먼저 지방 흡입을 한번 하고 체중 감량하고 다시 한번 하고 이렇게 하는 수도 있고요. 지방 흡입을 계획은 하고 있지만 살을 이미 다 빼고 온 경우에는 지방 흡입을 할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피부는 다 늘어져 있고 이런 경우에는 늘어진 피부를 절개하고 거상하는 이런 수술을 할 수도 있죠. 이런 걸 피하고 싶으면 사실 대용량 지방 흡입 환자는 먼저 지방 흡입을 감량하는 어떤 단계에 있어서 한번 수술을 하는 게, 그 이후에 체중 감량을 계속 이어나가는 게 좋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셔서 언제쯤 어떻게 하면 되겠나요? 저하고 이렇게 상의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한테, 의학적으로 잘 지식이 없는 분한테 속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운동 열심히 하면 피부가 탄력이 좋아져서 복부 성형과 같은 수술 할 필요가 없다.
운동하면 된다라고 아시는 분이 왜 이렇게 많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특히 급속도로 체중을 확 이렇게 많이 빼신 분들 보면 운동 많이 해서 골격 너무 좋은데 피부는 축 처져 있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방지하려면 중간에 수술하고 오그라뜨리고 피부가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오그라들지 않거든요. 이렇게 하면 절개하는 양도 줄일 수 있고요. 얻는 이득이 훨씬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방 흡입은요, 많이 뺀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핵심은 얼마나 뺐냐, 이거보다 누가 어떻게 뺐는지, 얼마나 예쁘게 뺐는지가 중요하겠죠. 핀치 테스트로 수술 전후 변화를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고도비만 환자인 경우에는 이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사후 관리가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잘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지방흡입 단순히 숫자 싸움이 아닙니다. 정확한 진단, 안전한 계획,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선생님 중요하죠. 지방 뺄 땐 확실하게, 그런데 안전하게, 똑똑하게. 아시겠죠?